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장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좀 알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자영업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전입니다. 공병호 커뮤니티 여론조사에 참가한 분들의 말씀을 신문고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저의 간단한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계신 분들이 잘 되고 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희망사고만 갖지 말고 현장 이야기를 좀 있는 그대로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밑바닥 경제 상황은 상당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이미 한국 경제의 바닥 경기는 상당한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조금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책 기반자들이 경제 상황의 위중함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부작용이 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고쳐나가는 것을 서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압축해가지고 하나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바쁜 마음에 수백 명의 의견을 남기신 분 가운데 특별하게 그냥 무작위로 7분 정도를 선택했는데 나머지 사연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상은 님입니다.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무서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단순 시세만 보면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공판장 출하 물량 대비 시세를 비교해 보면 50% 이상 토마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가락시장에 토마토 일 반입량이 100톤 이하로 떨어지면 품귀 현상이 발생해서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력 감소와 더불어서 소비 가능한 금액 자체가 줄다 보니까 시장의 물건은 귀해도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토마토의 경우에 현재 5kg 한 박스당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경매사들이나 업계 종사분들의 이야기를 더 종합해보면 시장에 풀리는 물건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5kg 한 박스당 3만원 정도가 시세가 형성돼야 되는데 가격이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위급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량 대비 가격이 50% 하락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져도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법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지금 토마토의 도매시장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수요 부진에 대한 물가 하락, 수요 부진발 디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갖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이 정도라면은 다른 좀 가격이 좀 나가는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 상태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재진 님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근로자만 국민이고 다 폐업하고 일자리 없어져도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할 정부입니다. 상당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서 노사 사이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문재인 정부는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뛰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폐업이 증감에 따라서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그런 시대로 한국이 진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미정님입니다. 저는 2017년도 여름에 일본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매출이 꽤 괜찮았습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직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과감히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1억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빨리 잘 접었죠.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사이비 정책이 정말 많은 것을 망가뜨리고 많은 분들의 생업의 현장을 파괴하고 지금도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미진 님입니다. 동대문 DDP 디자인 장터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세금, 임대료, 기타를 제외하면 직원보다도 적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메꿔야 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보증금이 위태롭습니다. 적자를 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동대문이 이 지경인데 다른 곳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힘든데 세금 폭당이 웬 말입니까? 거기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끄떡하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알바로 일한 지 1년 된 친구가 퇴직금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찾아가서 호소해봐야 돌아온 답은 알바와 프리랜서 일용직도 퇴직금 무조건 지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이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법이 없는 것도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댓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 결국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정부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조세와 준조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결국 투자든 생산이든 간에 축소지향형, 수축지향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경제 상황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정부의 잘못된 경제 철학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줄다름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널푸른님입니다. 저는 30년간 하던 커튼 장사를 폐업 정리 중입니다.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추락하는 매출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정리합니다. 30년 해오셨네요. 빚을 내서 버티는 것도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이 정말 막막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집을 늘리고 살던 시절이 꿈 같습니다.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 난리통에 국회의원, 공무원들, 대통령 월급 올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들은 꼬박꼬박 받아갈 월급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억울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30년 사업 끝에 폐업을 하는 사회는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아마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공무원 봉급을 조금 더 많이 올려줬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년 대비 예산은 9.2%가 늘어나서 512조 원을 능가했습니다. 예산을 늘려놨으니까 세금을 더 거둬야 되니까 세금 폭탄을 여기저기 막 터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세금 폭탄을 맞으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더 돈을 안 쓰게 되는 것이죠. 이래저래 안 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섯 번째는 영인혜 님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매출이 70%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털어막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버틸 힘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정녕 이 나라에 지도자는 있는 걸까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70% 정도 매출이 감소한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도경석 님입니다.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출퇴근 운행 횟수가 3분의 2로 줄어들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좌파 정권이 파멸되고 나라가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바로 직격탄을 끼친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남을지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배달의 이모라는 분입니다. 지금 자영업들도 조국이처럼 위조합니다. 없는 알바생들 소리만 들어서 나라에 신청하면 한 명당 10만 원이 나옵니다. 매달 통장으로 준다고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조국이도 위조해서 감방을 안 갔다고 우리는 소액이라고, 한 달에 50만 원이 소액입니까? 저도 장사하지만 국민이 살기 힘들어서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여 명 가운데 딱 7명의 의견을, 7명의 아우성을, 7명의 한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밑바닥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소득이 감소하고 수요가 부진하고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다시 또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끼치는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제도만이라도 정부가 대성적 견지에서 현실적으로 좀 고치면은 지금의 난국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바쁜 마음에 한두 시간 지난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